안녕하세요. 과학자산형 광합성에서 잎의 구조와 기능, 잎에서의 증산작용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살펴보면 잎의 구조, 잎의 기능, 증산작용의 의미, 기공의 개폐 과정, 증산작용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물 잎의 겉구조는 잇몸, 잎자루, 턱잎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잇몸은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 잎의 속구조를 살펴보면 잎의 앞면과 뒷면에 있어 잎의 표면을 감싸고 있는 한 개의 세포층으로 영목체가 없어 투명한 표피 조직 사이에 잎의 앞면 표피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길쭉한 모양의 세포가 빽빽하게 배열되어 형성된 조직으로 영목체가 많아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울타리 조직과 영목체를 가진 세포가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는 조직으로 빈 공간이 많아 기체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해면 조직이 있습니다. 이어서 식물잎의 속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잎의 가장 바깥층은 큐티클층으로 식물 내부를 보호하는 표피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고 표피 조직 아래쪽에는 녹색 알갱이 모양의 엽록체를 가진 길쭉한 모양의 세포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울타리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해면 조직이 있습니다. 잎의 중심부에 있는 잎맥에는 관다발이 있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으로 생긴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어 위쪽에는 물관이 아래쪽에는 체관이 분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식물잎의 속 중요한 구조에는 공변세포와 기공이 있습니다.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된 것으로 두 개의 공변세포가 모여 기공을 형성하고 다른 표피세포와 달리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진 구멍으로 잎의 뒷면에 주로 분포하며 기체 교환과 다음에 나올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잎의 속구조를 엽록체가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나누어 보면 엽록체가 있는 곳은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광합성이 가능합니다. 식물 잎의 기능으로는 광합성 작용, 증산작용, 호흡작용이 있는데 이 중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영체 세포가 빽빽한 울타리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철나무 잎의 앞면과 뒷면을 살펴보면 잎의 앞면은 녹색이 진하지만 뒷면은 색이 연합니다. 잎의 앞면과 뒷면이 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물 위에 떠있는 식물의 잎에는 공변세포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으로 증산작용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산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과합성 작용을 통해 증산작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수의 잎이 달린 봉숭아 3개를 준비하고 20ml의 물이 담긴 둥근 실린더에 꽂아둡니다. 물이 자연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눈금 실린더에 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 입구를 솜으로 막아두겠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비치는 실내에 조건을 다르게 하여 5시간 지난 다음 눈금 실린더 속 물의 양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봉숭아 잎을 모두 그대로 두고 자연 상태로 둔 B가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고 C는 습기가 비닐주머니 밖으로 배출되지 못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습도가 점점 높아지므로 증산작용이 B에 비해 적게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A는 잎이 없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A와 B에서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B와 C에서 증산작용은 습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의 물이 기공을 통해 수증기 상태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은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으며 바람이 잘 불고 습도가 낮고 체내 수분량이 많을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공의 개폐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산작용은 기공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주로 잎 뒷면에서 일어나고 표피 조직은 평면형으로 살펴보면 공변세포와 기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잎 뒷면 표피에서 공변세포를 관찰할 수 있고 이 공변세포 2개가 모여 기공을 형성합니다. 기공을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출입하며 뿌리로부터 올라온 물이 기공을 통해 수증기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이 낮에 기공이 열린 모습이고 오른쪽이 밤에 기공이 닫힌 모습입니다. 이처럼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리고 닫힘으로써 조절됩니다. 낮에 공변세포의 광합성이 일어나면 공변세포 내 농도가 증가되고 삼투현상에 의해 주위 세포로부터 물이 흡수됩니다. 이로 인해 팽합이 증가되어 공변세포가 활처럼 휘어져서 기공이 열리게 되는데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마찬가지로 증산작용도 활발해지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공변세포가 활처럼 바깥쪽으로 휘어지는데 이는 공변세포가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꺼워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오면 세포벽이 얇은 바깥쪽 세포벽이 안쪽 세포벽보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기공이 열리는 원리를 확인해보면 긴 풍선의 안쪽에 절연 테이프를 붙인 후 두 개의 풍선을 마주보게 연결하고 풍선에 공기를 넣어 모양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증산작용으로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잎에 있는 세포는 잃어버린 물을 보충하기 위해 잎맥의 물관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립니다. 잎맥의 물관은 줄기의 물관으로부터 또 줄기의 물관은 뿌리의 물관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물이 식물 전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 분자는 응징력에 의해 서로 뭉치는 경향을 보이며 물의 응징력은 대부분 다른 액체들보다 강하여 물관 세포벽의 섬유소 분자에 달라붙는 부착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물을 이동시키는데 식물 자체의 에너지는 거의 소모되지 않아 매우 효율적입니다. 식물체 내에서 물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으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까지 상승시키는 증산작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물 분자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물 분자 응징력에 의해 뿌리에서 잎까지 이어진 물관을 따라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물기둥을 형성하는 물 분자 응징력, 줄기 안의 물관에서 보이는 모세관 현상,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위로 밀어올리는 뿌리압이 있습니다. 증산작용의 의의로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 식물체의 온도 조절, 식물체 내의 수분량 조절, 식물체 내의 무기양분 농축이 있습니다. 공변세포와 기공을 관찰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주달개비 잎 뒷면 공변세포와 기공의 모습입니다. 공변세포와 기공의 모습을 확대해 보았고 주변 표피세포의 핵이 보입니다. 이것은 기공이 열린 모습이고 확대해 보면 기공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공변세포에 있는 엽록체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기공이 닫힌 모습입니다. 이 또한 확대해 보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니 공변세포의 안쪽 벽이 더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잎을 모두 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증산작용과 빨래가 마르는 현상은 같은 원리일까요? 이상으로 잎의 구조와 기능, 잎에서의 증산작용에 대한 저희 조디딩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